자, 질문은? 없어? 네. 하긴 뭐 없지 뭐 다 풀었는데 지난 시간 20번은 다 풀었어? 네. 20번 20번 어떻게 풀었어? 3대입한 2 했는데 뭐? A선만 가실게 됐어요. 뭐라고?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은 시그마? 네. 얘들 어디 놀러 갔어? 어디 갔어? 됐다. 직원. 왜 나 잡아? 뭐 이제 와서 시골이야. 현진이 이 새끼 저 놀이터에 있을 거야. 어? 발견서. 치킨? 아, 찬진이도 뭐 특이하단 말이지. 야, 찬진이랑 친한 사람이 누구야? 아 좀. 없어? 새끼들 봐라. 너 친구 따돌리고 그러는 거야? 어? 아니 같이 두 다들 공부했는데 집에 안 친해지면 어떡해. 그래 그래 이거 이거 뭔데? 어? 아론이가 춥다고 켰어요. 이거 나대 파. 이하론 페륜 이하론 저 새끼 졸라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오늘 수업 있어 그랬대. 그랬더니 내가 그때 소파에 자고 있었거든. 저기 이랬대. 아론이가요? 응? 저기. 와. 아빠한테 저 이런다고요? 와야. 저기 수업이다 이런 거지. 아나 씨발 진짜. 주어 페모니카야. 뭘 아니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렇게까지 안 했다는 했고. 거죠. 정확한 워딩을 얘기해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내가 보기엔 워딩이야. 저분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저쪽이라고 안 했어. 저기라고 했지. 아니요. 그럼 뭐라 그랬어? 아빠 수업이라고 했는데. 뻥치지 마. 지금 같이 웃고 있는 게 약간 좀 뜨끔한 표정인데. 야,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저런 새끼를 뭐하러 가르치나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해 유라? 이 표준에 대해서. 마땅히 혼나야 돼. 아빠 수업이라고 했는데. 뻥치지 마. 그럼 엄마가 왜곡해서 얘기한 거야? 엄마가 나빴네? 근데 자주 외국이 있어. 어? 근데 자주 외국이 좀 있어. 어제 아빠가 이클립스까지 줬구만. 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클립스 먹고 싶은 사람 흔들어봐. 없어? 안 되지 많이 샀거든. 됐어 늦었어. 한 번에 이렇게 딱 들어야지. 쥐한테 좀 더 주겠어 내가. 원래 좀 나눠주려고 했거든. 그 쥐한테 가면 뭐 그렇게 가겠지 뭐. 혼자 먹어. 네. 저 새끼가 들고 다니는 거 보이면 다 회수할 거야. 기회를. 3명 흔들었으니까 3개 더 주겠어. 아 저기 8개씩 팔더만 저게 보니까. 자 오늘 223쪽. 자 오늘 좀 공부 좀 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신나게 잘 놀았잖아. 그치? 영역에 숙제도 없었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센 검사 한번 할게. 이번에는 진짜 할 것 같은 느낌 안 되냐? 다음 주 월요일을 좀만 미뤄. 안 돼. 금요일날 할 거야. 왜냐면 금요일날 해야 내가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그때 쭉 할 수 있어야 돼. 미적분이 좀 밀려가지고 월요일 한 번만. 미적분 안 할 거야. 난 대수만 할 건데. 아니 그거는 자 원래. 그럼 미적분까지 내가 같이 하겠어. 아, 그 생각은 또 못했네 내가. 생각이 짧았던 선생님이. 아니. 자 금요일날 딱 뭐하냐? 여기 아니, 책상 옆에다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름 적어야 돼. 아니요. 이름 적어서 여기다 다 갖고 와. 다 내 그냥. 알겠지? 월요일로. 금요일. 월요일. 알았어. 그럼 특별히 금요일 수업 끝날 때까지. 어디까지 하나요? 나간 진도까지. 수요일요. 그냥 해야지. 오늘 나간 진도까지. 오늘 좀 폭력으로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복습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검사하시고 토요일에 나가주시면 돼요. 영화 그래? 그냥 월요일에 검사하고 월요일에 남주시면 안 돼요? 너무 빡세네 이거. 월요일 내가 다시 수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검사해서 토요일 저녁 점심까지 다 나눠줄게. 오케이? 반드시 이름 적어서 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또 수시검사 한번 하면 또 내가 한 페이지씩 다 해. 일일이. 걱정하지 마. 손잡고 다룰게 내가. 근데 왠지 요번에 진짜 좀 할 것 같은 느낌 들지? 네.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 이제. 요번에 안 하면 다 안 한 거야 그냥. 엄마한테 숙제 0이라고 써서 보낸 거야.
숙제 완성률 제로. 또 아주 유리 어머니께 좋아하시겠네. 어? 자 그럼 미적이랑 같이 검사하는 걸로. 아, 미적 빼주세요. 어? 미적 빼주세요. 기하도 같이 할까? 기하는 니네가 괜찮아요. 선택해. 그냥 미적까지만 할까? 기하까지 손 댈까? 네, 미적까지만 깔끔하게. 대수. 빡치면 바탕까지 다 갖고 오라 그럴 거야. 어떻게? 수학만 해? 내가? 아니, 대수만. 내가 수학만 해? 아니면은 과학까지 같이 해? 수학만이요. 수학만? 네. 기하도 해 내가? 기하는 저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럼 기하까지. 나 기하 안 하잖아. 이래서 왕따되는 거야. 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이 뭐였어? 대신 등차등 비수열까지 공부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등차등 비수열 그러면 이제 복습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일반은 공식만 따로 외우고 가면 안 되고 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구두로 설명했던 거 있잖아. 원래 수열이 뭐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면 뭐 일정 간격의 항들을 뺀 것도 등차 등비가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럼 공부할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몇 가지라 그랬어? 두 가지. 그 중에 하나 뭐 배웠지? SN을 배웠고 또 하나가 뭐였어? 시그마. 시그마라는 놈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수열의 합 누구에 대해서? 시그마. 자,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럼 너네가 이것만 기억해. 이 시그마는 이 시그마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일까? 세 가지. 오, 맞아요. 잘 찍었네. 진짜요? 뭘 알고 대답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맞긴 해요. 빠르게 인정. 아. 그런 게 나중에 주변 남자들 다 떠나게 할 거야. 아니. 어? 그래 사탕한테. 선생님 요즘에 그 사주 프로그램 보고 있잖아. 네. 그걸 보다 보니까 나도 이게 뭐 영적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혜린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인생에 남자가 없어. 돌팔이 같은데. 아, 그럼 살면서 느껴봐. 살면서요? 살면서 느껴지겠지. 한 20년 후에 아 그때 의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뭐 이런 생각 들게 될 거야. 20년 후에 몇 살이야? 38?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악담 아니에요 그냥. 악담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렇다니까. 이 사주에 그게 없어. 남자가 없어. 아 얼굴에 남자가 없어. 평생을 혼자 살다가 죽기 전에 스님 하나 만나겠네. 아니 그냥 한 상상 70살쯤 됐을 때. 지어내신 거잖아요. 어? 그 나중에 살아보라고. 70살 때 스님 하나 만나게 될 거야. 스님은 좀 그런데. 아니 그 스님이 너 천도주에 지내줘야지. 그러니까 그때쯤에 아마 다시 내 생각도 나겠지. 아 얘들 70살이라 그랬는데 진짜 잊어버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포기야? 아이 까먹을 거예요. 일평생 혼자 살게 될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거 지금 보니까 대학교 여대 가게 생겼는데 가면 좋죠 대학. 여대를 가면 안 되지. 너는 이 새끼야. 더 좋은 대학을 가야지. 너는 공대를 가. 이게 그런 게 있어. 이 과별로 이게 남자가 졸라 많은 과가 있고 여자가 졸라 많은 과가 있잖아. 근데 여자가 졸라 많은 과에 남자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혼자서 뭐 그 남자가 여성화가 돼. 예를 들어 뭐 식품영양학과에 남자가 갔다. 그럼 식품영양학과 거의 성비가 만약에 뭐 100명 정원이면 거의 여자 90명? 남자 10명 이 정도란 말이야. 그러면 그 남자 10명이 소외돼. 여자애들한테. 근데 남자가 졸라 많은 과 여자가 가면 어떻게 되지? 둘 중에 하나야. 여신 취급을 당하든가 아니면 그냥 남자 취급을 당해. 그래서 공대 같은 데 보면 막 100명 중에 97명이 남자고 3명 여자 막 이러잖아. 그럼 진짜 남자들 막 정말 떠받들어 주든가 아니면 그냥 개처럼 취급을 하지. 저 개예요? 그런 말 하진 않았어. 선생님 그런 말 하진 아니 않았어. 여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지 또 그거는. 나 왜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람 나쁜 사람만 들어. 혹시 모르 여신 취급 당할 수도 있잖아. 네 아니잖아요. 아니 모르지. 그래서 막 그 공대 여자애들 보면은 또 얘네는 또 공대 여자애들하고 또 소개팅 한번 해봤잖아. 야 씨, 막 핸드백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밑바 같은 거 나오면 막 벤치 이런 거. 막 공구리가 나와. 또 이번에도 그 뭐야 그 무당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어떤 무슨 남자 무당이 하나 있는데 톰 브라운 가디건을 딱 입고 있더라고. 뭐지 저 새끼들 때 가방이 에르메스 벌킷백이야. 가방이 5천만 원짜리 가방이야. 5천만 원짜리 가방에다 막 방울도 넣어갖고 다니. 그래서 깃발도 나오고. 예전에 뭐 내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사서 정석을 나갖고 다니자. 그런 생각 잠깐 해본 적이 있었거든.
자기 직업의 도구를 아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지. 5천원만 원짜리 빼게. 그럼 걔는 내가 궁금한 거야. 걔는 과연 차는 뭘 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남자인데 차도 내가 보기엔 평범할 것 같진 않아. 최소 페라리 정도는 타고 다니는. 와 최소가 필요해. 1년에 5억 번데? 돈 졸라 많이 벌어. 씨발 1년에 5억이면은 한 달에 4천 원 아니야? 아 진짜. 그렇지. 그 중에 대부분이 다 현금으로 들어올 테니까 세금 신고도 안 할 거고. 왜냐 보통 복채는 다 현금으로 주잖아. 거기다 뭐 카드 대여 이런 새끼 어디 있어? 진짜 대박이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냥 5억이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더 벌 거야. 근데 그도 그런 게 막 굿 같은 거 한번 하면 3천에서 5천만 원 내야 되잖아. 미친. 와. 굿 같은 거 한번 하면. 왜요? 아 그 비용이 그래. 그러니까 굿 같은 거 할 때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하나 한 3천만 원? 좀 센 건 한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이 정도. 굿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나쁜 직업은 아니야. 무당이요? 거기 설화하는 무당이 나와. 네.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지금 3년치 하기 꽉 찼대. 와. 왜냐면 그 처음에 이제 무당끼리 전봐주는 거 설화까지 하고서 끝난 거잖아. 오늘 한 편 더 나오잖아. 부담끼리 전봐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안 되는 건데 거기 방송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야. 무섭더만. 그래서 나도 이제 무당 팔자가 돼가지고. 하긴 생각해보니까 얘는 통계특강 할때 무당 컨셉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거. 그 애들한테 막 쌀뿌리 그랬어. 영상 있어요? 영상이 모르겠어 있는지. 사진은 있어요? 애들한테 막 뚱뚱한 애들한테 가서 막 돼지기시 붙었다고 내가. 일단 우리 혜린이는 70살까지 혼자 사는 걸로. 그렇게 점괘가 나왔어.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총 몇 가지? 방금 다 나왔잖아.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정의. 두 번째가 성질. 그다음 세 번째가 뭘까? 일반화. 아니지. 시그마도 일종의 뭐니까? 수열해. 합. 그래 합을 나타내는 기호니까 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시간에 얘기하는 시그마의 정의란 뭐냐? 잘 들어. 시그마의 정의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얘기하는 시그마는 이래. 약간 SN에 비해서 좀 어때? 이 기호 자체가 쓰임이 좀 복잡해 얘들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SN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나타나는 N이 뭐였지? SN이라는 기호에서 N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어? 마지막 항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SN이라는 건 무조건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아람.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서 SN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전체 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이 시그마라는 거는 다른 이름으로 얘를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구분합. 구분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시그마와 SN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SN은 무조건 다 더하는 건데 시그마는 그 구간을 뭐 할 수 있어? 정해요. 설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구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보통 너희들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알아. 뭐지? 거의 설정하는 일이 없고 무조건 몇 번째 항부터 대부분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를 더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그마 그러면 딴 건 다 제끼고 우리가 여기다가 무언가 쓰고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여기다 무언가 쓰고 여기다 무언가 써서 이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만 명확하게 일단 첫 번째 기억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이거야. 시그마는 요 아래쪽에 일단 변수를 체크하고 다시 뭘 체크한다고? 변수. 그럼 변수를 체크한다는 말 자체가 시그마는 놓으면은 뭐가 쓰인다? 변수. 변수가 쓰인다는 거야. 그다음 변수를 체크하고 여기다 뭘 표시해줘? 자 시작항을 표시해주는 거야. 뭘 표시한다고? 시작함. 시작항. 그러니까 문제는 시그마에서 우리가 이 수열의 항을 얘기할 때 요 밑에 있는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쪽에다 뭘 표시해주냐면 끝항을 표시를 해준다. 다시 뭘 표시한다고? 끝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그마라는 게 의미하는 게 수열합이잖아. 그럼 누구도 표시를 해주면 좋을까? 공착. 이게 누구를 더할지도 표시해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요 앞에다 뭘 적어줘? 일반항을 적어.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거는 일단 요 세 군데에 지금 어떤 놈들이 표시가 돼 있고 내가 이 세 군데에 뭘 보고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시그마 자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 뭐 K는 1부터 N까지 AK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지. 그럼 이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K라는 변수를 다시 누구를? K랑 K라는 변수를 몇 번째부터? 첫 번째.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누구를? 앞에 있는 AK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그마에서 첫 번째로 중요할 거는 그럼 변수를 체크하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이라는 놈에도 뭘 써? 변수를 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변수와 일반항에 대한 변수가 뭐 해야 돼? 일치해줘야 된다. 요것도 꼭 하나 짚어놔야 돼. 그래서 애들이 이 시그마를 쓸 때 간혹가다 여기를 K를 쓰고 여기를 N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여기 있는 변수만 바뀌는 거야.
그럼 이때 얘가 의미하는 게 그러면 K라는 놈을 다시 얼마부터? 1부터 N까지를 집어넣어서 더해라 이 뜻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놈의 결과는 K가 어디 있어? 여기 지금 AK의 여기 K잖아 지금 그치? 그럼 우리가 수열에서 여기는 얘를 뭐라 부르지?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이 항을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N까지니까 이 안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A1이 되고 이 안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A2가 되고 해서 얼마까지? A의 N까지를 집어넣어서 얘를 더해라 이거니까 우리는 이때 이 시그마라는 놈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만큼은 다시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니까 이때만큼은 이 표현이 누구와 똑같아? SN과 똑같아서 뭐 시그마와 SN이 똑같은 기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그마와 SN이 뭐 할 수 있어? 호환되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요것도 잘 체크를 해둬야 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그럼 시그마는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지금 위태가 얘기했던 요 세 가지 항목에 누가 들어가는지 명확히 알고 얘네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야. 근데 문제는 자, 이때 여기도 지금 변수가 쓰이고 일반항에도 변수가 쓰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를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쓴다고? 보통은 K라고 쓰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여기를 꼭 반드시 얘들아 K로 써야 되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요거는 사실 내가 지정하기 나름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는 K가 싫다 근데 웬만하면 그러면 안 좋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수학이라는 게 남들이 K를 쓰면 나도 그냥 누굴 쓰는 게 K. K를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나만의 개성 있다가 필요 없어. 그럼 예를 들어 나는 근데 K가 싫어. 근데 여기는 얘를 만약에 내가 L로 바꾸고 싶다. 다시 뭘로 바꾸고 싶어? L.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는 얘를 그럼 L은 1부터 N까지 A, L 이렇게 쓰면 그럼 이때 이 말의 의미는 L이라는 놈을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바꾸면서 얘를 더해라 이거니까 그럼 이때만큼은 얘랑 얘가 표현이 어때? 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수가 달라도 누구와? 일반항과 누구와? 구간이 같으면 얘는 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건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SN과 뭐도 가능하다? 호환도 가능하다. 요걸 잘 체크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라는 게 너네가 일종의 얘를 수열의 합으로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 뒤쪽으로 넘어가면 모두 배워. 시그마에 해당하는 공식들을 몇 개 배울 거야. 그럼 이게 자꾸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할 때 문제가 이거야. 뭐 별거 아닌 문제인데 자꾸 이걸 공식에 때려넣으려고 하다 보면 시그마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으로 이제 시그마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시그마도 일종의 뭐다? 이걸 기억해. 수열의 합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이 문제 딱 봤는데 뭐 계산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때는 어떤 의미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게 더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거 잘 체크해서 일단 첫 번째 내용 끝. 뭐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시그마는 우리가 총 세 가지를 배우면 돼. 그럼 첫 번째가 일단 정의고 그럼 정의라는 놈은 우리가 요 세 가지에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면 끝난다. 요거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 시그마에 대한 뭐야? 성질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시그마의 성질은 기억해? 몇 가지 하면 돼? 세 가지. 두 가지만 하면 돼. 오케이? 몇 가지?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아니 미안.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아니다. 세 가지. 몇 가지? 몇 가지인 거야? 씨발 두 가지인 거야? 세 가지인 거야? 아니 모르겠어. 자, 2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래 시그마의 성질은 얘들아 두 가지야. 근데 너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외워놓으면 써먹을 때 어때? 편해요. 좀 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의 성질은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AK 플러스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시그마 안에 몇 개 일반항이? 시그마 안에 몇 개 일반항이 이 새끼들아? 두 개. 두 개 일반항이 뭐 돼 있으면? 더해줄 더해져 있으면 우리는 이때 여기는 시그마를 각각의 일반항을 뭐 할 수 있어? 분리. 분리를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 N까지 AK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 이렇게 나눠줄 수 있거든? 그럼 이때 너희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는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라는 것은 여기는 얘를 다시 뭐야? 합치다.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선생님 그럼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뭐 내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 뭐 굳이 이유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유를 아는 게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지. 왜? 일단 이것도 의미만 잘 알면 돼. 이때 이 말의 의미가 어쨌든 간에 요 안에 있는 요 전체가 일반항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K에다 얼마부터? 1부터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N까지 너 더해라 이거니까. 근데 이 안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A1 플러스 B1이 돼. 맞아요? 네. 더하기. 그러니까 이 안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A2 플러스 B2 이렇게 되겠나? 네. 그럼 요 놈을 우리가 쭉 해서 마지막에 얼마까지? AN. N을 집어넣게 되면은 AN 플러스 얼마야? B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걸 다 더한 게 이 의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차피 얘들 덧셈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기호가 싹 다 덧셈이잖아. 그럼 가로를 빼도 있어 없어? 없어요. 상관없지? 그럼 가로를 빼면 우리는 이때 이들의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바꿔요. 바꿀 수가 있어. 뭐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내가 자리를 막 전혀 바꾼 거야. 어떻게? 막 바꿔서 A는 A끼리 몰고 B는 B끼리 몰고 그럼 이때 여기는 이 녀석의 의미는 어떻게 돼? 자 A1에 요 놈을 일로 보내 상관없잖아. A2에 그 다음에 A3에서 어디까지? A까지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B1부터 어디까지 있으니까? 예. Bn까지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여기는 얘를 B1부터 B2에서 어디까지? 비엔. Bn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때 앞에 있는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시그마 K는 2랑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 뒤에는 얘도 B1부터 Bn까지 합이니까 얘를 우리는 시그마 얼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N까지 뭐 이런 표현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둘을 뭐 한 거야 얘들아? 더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라는 거는 이 시그마 안에 두 개의 일반항이 들어가 있으면 둘을 뭐 할 수 있어? 분리할 수 있다 이건데 문제는 이거야. 그럼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야 두 개가 더해지면 얘네 무조건 나눠 이 뜻이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이거 우리 극한에서도 배웠어. 너네 함수의 칸 배웠지? 함수의 칸에서 우리가 리미트 뭐 fn 더하기 gn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나눌 수 있다고 배웠잖아. 네. 근데 그거 실제로 계산할 때 나누란 얘기야? 무슨 뜻이야?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a, k와 b, k가 더해져 있으면 이때 이 말의 의미는 a는 a대로 따로 계산하고 b는 b대로 따로 계산하라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걸 직접 계산할 때는 여기는 얘를 분리하고 뭐 계산 이런 의미보다는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해줘 뭐 이런 뜻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직접 나눈다기보다는 두 개의 일반항이 더해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각각을 따로 계산한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일단 이런 놈이 있는 거 하면 그럼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 얘들아. 그럼 여기도 뭐만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중간 부호는 마이너스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이유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맞나? 그럼 어디가 마이너스가 돼? B가 다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의 첫 번째 성질은 시그마 안에 두 개의 반항이 더해져 있으면 둘을 뭐 할 수 있어? 각각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덧셈은 되는데 누구는 안 돼. 곱셈. 그치? 이거는 그냥 센스치고 덧셈은 된다. 근데 누구는 안 돼? 곱셈은 시그마는 덧셈은 나눠줄 수 있는데 곱셈은 분리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건 나중에 너네가 이렇게 프로젝트 보면 그게 왜 안 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시그마 안에 이런 거 있어. K는 1부터 N까지 자 일반항 앞에 누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우리는 여기는 이 상수를 뭐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곱해져 있을 때 얘들아 그럼 이 상수를 밖으로 뭐 할 수 있어? 꺼낼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를 꺼냈다라는 게 실제 우리가 요 놈을 정리할 때 상수를 꺼내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지만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따로.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는 무시하고 K쪽만 뭐야? 바꿔주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런 거야? 이걸 정리해보면 되지. 그럼 여기는 얘를 정리하면 얘는 C를 곱한 거니까 CA1, CA2, CA3, CA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공통인수 누가 보여? C. C가 있으니까 C를 싹 묶어서 정리하면 이게 다시 나오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라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에 대한 성질은 첫 번째 자, 시그마 안에 두 개의 반항이 더해져 있으면 둘을 뭐 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 시그마 안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를 뭐 할 수 있어? 밖으로 꺼낼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 세 번째 요놈이 누구냐면 시그마 안에 이번에 뭐야? K는 1부터 N까지 상수만 있으면 이렇게 할까?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는 시그마의 성질은 아니야. 근데 시그마에서 너네가 자주 해야 되는 계산 중에 하나니까 같이 정리해두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럼 상수만 있으면 이때 얘는 어떻게 돼? CM. 자 이게 중요한 게 그럼 이때 이 말의 의미가 K가 1일 때 얘는 누구야? 상수.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상수수열인 거야. 그럼 상수수열이가 모든 항이 다 누구야? 상수. C인 거니까 얘를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면 C만 몇 번 더한 거지? N번. 그러니까 여기 결과는 C 곱하기 얼마? N. 이렇게 돼서 요것도 이제 간혹가다. 그럼 여기 상수만 있을 때는 얘들아 상수랑 요 항수를 뭐해서 곱해서 뺀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이걸 봐. 둘을 곱해서 뺀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려요. 틀린 말이야? K에 따라 달라요. 그치?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소리는 이때 여기는 요 n이 의미하는 게 뭐야? 항수라는 거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n이 아니라 여기에 곱해지는 값은 누구라고? 항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면 더해지는 항수가 몇 개니까? n개니까 n을 곱하는 건데 만약에 이 아저씨가 5부터 n까지라 그랬어. 그럼
그럼 5부터 n까지면은 함수가 몇 개인 거야? n 마이너스 n 빼기 4개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n 빼기 4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 근데 이게 마찬가지야. 그럼 5부터 n까지가 몇 개 이렇게 하면 이걸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아닌가? 그럼 첫 번째가 5에서 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우리가 알고 싶은 함수라는 게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니까 등호 양쪽 들어갔으니까 빼서 뭐 해야 돼? 1을 더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나는 그래.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봐.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식이 맞는데 요거보다는 그냥 누굴 체크하는 게 더 빨라. 빠지는 항을 체크하는 게 더 편하지. 그러니까 얘가 5항부터 n항까지면 앞에 있는 4개가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n 빼기 4 이렇게 보는 게 더 쉬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시그마 성질은 뭐야? 요렇게 해서 총 3가지 내용을 기억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거야. 시그마 뭐 k는 3부터 뭐 20까지라고 할까? 4가 나왔어. 그럼 이때 요놈의 결과는 뭐라는 거야? 4 곱하기 네가 좋아하는 거. 8.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때 곱해지는 값은 누구다? 항수라는 거 놓치면 안 돼. 그럼 만약에 여기가 1부터였으면 그때는 얼마 곱하면 돼?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에 대한 성질은 요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벌써 내가 봐. 우리가 시그마 총 몇 가지 알아야 된다고? 3가지. 3가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미 몇 개 끝났어? 2개. 2개가 끝난 거야 얘들아. 그 남은 몇 개? 하나. 하나만 하면 이제 오늘 배우는 시그마 끝인 거야. 그래서 그 3가지만 확실하게 뭐 한다? 반복 연습해둘 수 있도록 해야겠지? 그래서 책으로 잠깐 넘어가면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근데 이런 문제들도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이런 거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기본 1번 보시면 자 기본 1번에 뭐라고 써있니?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7. 7까지 AK에 선생님 봐봐 얘들아. 요거는 일단 같이 풀고 그걸 또 푸는 시간 따로 줄게. 6부터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제시는 지금 요 문제가 어디에 나왔던 문제게? 이 평가 문제야. 그럼 요런 문제 나왔어 얘들아. 몇 점 몇 점일까? 2점. 3점. 3점. 왜냐면 2점짜리는 내가 얘기했잖아. 2점짜리 내가 여기다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줄 이유가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잘 들어. 지금 문제가 요 조건이 나왔을 때 A의 7을 구하래. 풀이 방식이 좀 내가 봤을 때 갈리는데 그럼 내가 여기는 얘를 그냥 정석적으로 풀겠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AK야. 이게 나눠줄 수 있지?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얼마야? 1부터 6까지 AK가 되고 플러스 상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항수를 곱해서 빼라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때 얘가 의미하는 게 누구야? S의 7이고 1항부터 더했으니까 그럼 이때 얘가 얘기한 건 뭐야? S의 6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놈 홀딱 위로 넘기면 S7-S의 6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S의 7에서 S의 6을 빼면 뭐 나오지? H. H 나오니까 얘는 답이 얼마? 6. 이렇게 푼단 말이지. 근데 난 그래. 여기는 그럼 이 풀이가 잘못된 부분은? 없어요. 없지. 근데 이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 얘들아 요렇게 푸는 새끼가 세상에 어딨니? 그 요런 건 요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으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봐봐 1항부터 7항까지 합의되는 거야. 요렇게 풀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1항부터 어디야? 6항까지 합의라는 거지. 그럼 좌변에 7개 항, 우변에 6개 항이 있으니까 얘 넘기면 어떻게 돼? 6개가 지워질 거 아니야. 남는 게 누구? H. A의 7. 그 다음에 1은 6이 돼서 나오겠지. 이렇게 좀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관념이 길어도 좋을 건 없으니까 이런 의미들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어디 볼 거냐면 자 뒤로 넘어가서 어디를 볼 거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발전 5번을 놔볼게. 나쁘지 않지. 자 발전 5번을 보시면요. 여기 봐봐. 뭐라고 써있어? 1부터 10. 자 1부터 15까지 AK를 더한 게 25고 안 적을게. 자 BK를 더한 게 11에. 근데 이때 문제가 물어본 게 K는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자 BK-AK 이렇게 써놨나? 네. 그럼 끝났잖아. 야 니네가 봤을 때 이거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12. 이거 어차피 얘네를 각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거고 1항부터 15까지 BK니까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12를 넣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성질을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여기다 얼마 넣어야 될 것 같아? 25를 넣어야겠지?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14. 뭐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옆에 나와 있는 2번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AK니까 여기다 얼마 넣어? 25를 넣고 더하기 자 3 곱하기 BK니까 여기다 얼마 넣어? 12를 넣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몇 번?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가 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의 정의, 성질. 자 성질에 대한 문제는 여기 봐봐. 이게 단일도 어려울 게 없어. 무조건 맞춰. 근데 정의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둘 다 가벼운 내용이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넣어놓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야 얘들아. 여기서 버벅대면은 나중에 어때? 뒤로 가서 다 엉키지만 지금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만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지금 안에 헷갈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우리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할 수 있을까? 네, 못하겠지. 101번. 아 미안. 223쪽에 1번. 한번 해봐. 조용히 해, 이씨. 새끼야. 수익 자꾸 나쁜 사람 만들어. 1번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3번 6번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자. 자 뭐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문제들은 아니야.
풀었어? 잠시만요야? 다시요. 왜 잠시만요 씨? 충분한 시간인데. 자, 안 풀리거나 헷갈린 거. 어? 3번? 3번이 뭐야? 아, 이 아저씨? 이해가. 저 딴 거는? 아니 이해가 변수. 딴 건 없어? 자, 봐봐. 얘가 지금 K는 1부터 뭐라고 써있어? 2에. 근데 지금 문제는 몇 번째 항을 구해달래? 7번째 항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어떻게 풀었어? 그렇지. 어떻게 풀었어? 방어 풀었어? 이거 3번 봐봐. 3번 못 푼 사람 흔들어봐. 틀렸어요. 아니 방금 맞는 거 틀렸어. 어떻게 풀었어? 좌변 정리하면 A. 그냥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봐봐. 이게 봐.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야. 맞아? 네. 그럼 대답해봐. 2n이면 짝수지. 네. 근데 여기는 얘는 A의 뭐야? K 플러스 1에 AK야. 맞네 얘들아? 그럼 A에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 홀수항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지. 1항부터 2n까지면 짝수항까지 끝나는 거야 무조건. 근데 여기에 2n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홀수항이 돼버리지? 근데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게 A 누구야? 7. 그리고 여기는 요 우변에는 이렇게 쭉 나와서 마이너스 A1이 있어. 괜찮네 얘들아? 꼼꼼히 저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네. 왜냐면 7에 물어본 거니까. 이 안에 우리가 3을 집어넣으면 1항부터 어디까지야? 6번째 항까지가 되고 이 안에 6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7번째 항으로 끝나는 거지? 그럼 얘 여기 n에다 얼마를? 3을 집어넣으면 봐봐. 이게 일종의 우리가 무슨 식이지? 수학에서 이런 식을 뭐라고 불러? 등식인데 이게 다 되는 거잖아 지금. 항등식인 거지. 그럼 항등식은 무조건 양변에 똑같은 값을 집어넣고 양변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럼 n에다 얼마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으면 여기 6이 되니까 이 안에 1을 집어넣으면 봐봐. 얘는 A2-A1이 되고 맞냐? 이 표현을 좀 잘 봐도 이 안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A에서 마이너스 A2가 돼. 그럼 뭐 보여? 여기는 마이너스 A2랑 여기는 플러스 A2가 날아가겠지? 하나만 더. 그럼 이 안에 우리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4 마이너스 A3가 돼서 다시 또 어떻게 돼? 여기는 마이너스 A3? A3이 또 지워지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 얼마까지 넣을 거야 얘들아? 6까지 넣을 거니까 이 안에 6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A의 7 마이너스 A6이 되고 우면은 n에다 얼마 넣었으니까? 3을 넣었으니까 얘는 얼마야? 7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7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좌변에 보면 그럼 여기는 얘랑 얘랑 지워지고 자 얘랑 얘랑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지워져서 어디까지 지워질까? 여기까지 지워지고 만약에 요걸 못 봤으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 더 배울 거 있잖아 그치? 배우고 나면 이제 요것도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남는 게 누구야? A의 7에 마이너스 얼마? A1 되고 여기는 얘는 이 값에 마이너스 A1 이거 지워지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A의 7이 답으로 나오는 거지. 양변에 n에 얼마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바로 해결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나중에 막 당황하거나 그러지 말고 시그마가 의미하는 게 수열의 합이고 이때 이런 표현들 나오면 이건 뭐야? 소거되는 각이다. 이걸 잘 봐두라고. 그래서 요거 그래서 풀라고 한 거니까 잘 체크해놔 알겠지? 자 그럼 요거 이외에 다른 질문은? 다른 질문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그마에 대한 뭐까지 배웠어 얘들아? 시그마의 성질까지 배웠고 지금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정리 쪽 문제가 간혹가다 좀 혹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자꾸 막 공식에 대입해서 푼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이 3번 같은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잘 봐도 알겠지?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야? 시그마에 대답해봐. 계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이 시그마의 계산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데 너는 한번 생각해봐. 시그마가 의미하는 게 일종의 수열의 합이야. 그럼 시그마에서 이 계산법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변수. 시그마에서 변수는 어차피 얘들아 누굴 체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누구로 써도 상관없는 거야 사실상. 일반적으로 K를 쓴다는 거지. 근데 그때 뭐 그 K 자리에다 I를 넣든 뭐 L을 넣든 T를 넣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남들이 다 K를 쓰니까 나도 주로 누굴 쓰는 거야?
K를 써야 나중에 뭐 너네가 문제를 바라보거나 이럴 때 편할 거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가 시그마의 계산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일 것 같아? 아, 생각해봐. 시그마도 의미하는 게 수열의 합이야. 그럼 당연히 수열의 합이니까 누구 영향을 받을까? 누가 달라지면? 공차. 왜 씨발 각해 공차야 아까부터. 초안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미친놈. 자 봐. 시그마라는 게 아유 답답이들. 자 K는 이부터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었어. 맞아 틀려.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그마의 계산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뭘까? 함수야. 여기가 달라지면 해당 방식 패턴이 달라질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일반항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만약 내가 이 구간을 K는 1부터 N까지로 고정시켜 버린다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의 계산은 누구에 의해서? 일반항. 그치 결국 일반항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산의 방식이 어떻게 돼?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언급하는 시그마의 계산은 명심해. K를 1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1부터 N까지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시그마의 계산은 누구에 따라서? 요 일반항에 따라서 딱 몇 가지로 요것만 기억하면 돼. 5가지로 정리가 돼. 몇 가지? 그러니까 너네가 일반항 5 종류만 뭐 할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으면 여기 게임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심해. 그럼 요 일반항에 들어갈 요 놈의 첫 번째 번호가 누구냐면 일단 요 자리에 다항식 들어갈 수 있어. 다시 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시그마 안에 다항식이 들어갔다. 누구에 대한 다항식일까? 일반항. 어? 아, 뭐 다항식 그러면 씨발 이게 x에 관한 식이냐 y에 관한 식이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K 관항. 그치 k에 관한 다항식이야. 최대 몇 차까지? 2차. 3차까지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에 일단 다항식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들어갈 수 있을까? 등비수열 들어갈 수 있어요. 등비수열. 뭐라고? 디지수열. 등비수열. 그럼 여기서 좀 이제 눈치가 빠른 애들은 직감에 확 와야 돼. 등비수열이 깠지 내가 그냥? 그치? 그럼 이 다항식 안에 뭐가 포함된 거야? 다시. 자, 등비수열이 나왔잖아. 그럼 다항식 안에 뭐가 포함된 거야? 등차수열이 포함된 거지. 그러니까 다항식이 몇 차식이 되면? 1차식이 되면. 걔는 등차수열이 일반항이니까,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명심해. 분수수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무리수열 들어갈 수 있어. 그다음 다섯 번째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로그에 자, 식이 들어간 요 케이스가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의 계산은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근데 이 5가지가 좀 웃긴 게 뭐냐면 얘들아 특징이 있어. 뭐냐? 앞에 있는 두 개는 명심해. 직접 계산이 가능한 애들이야. 다시 뭐가 가능하다고? 직접 계산.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바로 계산한다는 얘기야. 근데 뒤에 있는 세 개는 직접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의 핵심은 뭘까? 직접 계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 포기해? 그럼 직접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뭐야? 얘네들은 일반항을 변형시켜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간혹가다 이래. 직접 계산할 수 없으면 간접 계산 뭐 이런 족같은 소리 해야 되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학 때려 죽여야 돼 나중에. 이 주댕이 다 털어버려야 돼. 아 내가 누굴 지목해서 얘기한 건 아니야. 방금 했어요.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다 이거지. 병신처럼.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의 계산은 명심해. 자 총 몇 가지? 5가지인데 앞에 있는 두 개와 뒤에 있는 세 개를 재분류를 해줘야 되고 이게 제목만 들으면 어때 얘들아? 제목만 들으면 졸라 어려워 보여. 근데 이 계산이나 이 계산이나 이 계산이 어때? 계산의 방식이 주세요.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 계산할 수 있으면 나머지도 해결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럼 시그마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면 기억해? 일단 얘는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시그마에 뭘 써? 용법이라는 걸 써. 뭘 쓴다고? 용법.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의 용법은 시그마의 성질과는 다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시그마 용법은 총 몇 가지를 공부하면 돼? 3가지를 배우면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뭐야? K 이거야. 그럼 시그마 안에 누가 들어가면? K가 들어가면 사실 그래. 여기는 얘는 나는 그래. 증명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얘들아. 다시 뭐는 중요하지 않다? 증명. 증명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뭐는 중요해? 저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이 말의 의미라는 게 K에다 1부터 N까지 K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안에 1을 집어넣으면 뭐야?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야.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더해라? N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는 얘를 자 우리 이렇게 1, 2, 3, 4, 5, 6 이런 수를 뭐라고 불러? 자연수라고 불러. 그럼 걔를 뭐 한 거야? 더해요. 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여기는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자연수의 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들아. 자연스러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안에 K가 들어가는 건 뭐라고 얘기한다고? 자연수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우리 이때 이 자연수열의 결과는 요거는 이해할 수 있어. 왜? 자연수이기도 하지만 무슨 수열도 되니까? 등차수. 등차수열 되니까 이거 우리가 누굴 적용하면 돼? 등차수열에 합의식을 적용하면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함수는 몇 개야? n개의 초항 더하기 만항이니까 이렇게 돼서 시그마 안에 k가 들어가면 그 결과는 뭐라고? 2분의 n 플러스 1. 근데 시그마 안에 k가 들어간 놈이 누구라고? 자연수의 합이니까 자연수의 합을 계산할 때는 뭐야? 2분의 n 플러스 1. 요걸 기억하면 돼. 알겠지?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지. 1부터 10까지 합이다.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이 찌꺼리 막 했잖아. 55 막 이랬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n에다 얼마를? 1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0의 11이니까 약분해서 5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 안에 k가 들어가면 뭐라고? 의미가? 한참 설명했잖아 지금까지. 시그마에 k가 들어간 놈의 의미가 뭐라고? 자연수야. 요걸 꼭 같이 곁다리로 끼워놔. 그러니까 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시그마 안에 k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k의 제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시그마 안에 k의 제곱이 들어가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1의 제곱에 2의 제곱에 해서 어디까지? n의 제곱이고, 그럼 여기는 얘가 자연수의 합이면 얘는 자연수를 뭐 한 거야? 그치? 자연수를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얘를 우리는 자연수의 제곱의 합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때 요놈의 결과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야?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리듬 타면 안 돼. 2n 플러스 1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봐. 별다른 증명 없이 건너뛸게. 왜냐면 요걸 증명하려면 뒤로 가면 한 번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로 증명할 거고, 어쨌든 시그마 안에 k의 제곱이 들어가면 얘는 뭐다?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고, 결과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래서 요거는 간혹가다 n 플러스 2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리듬 타지 말라는 게 순서대로 커지는 게 아니야. 여기가 뭐야? 2n 플러스 1이야. 알겠지? 요거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시그마 안에 누가 들어갈 수도 있을까? 리듬 타봐. k와 k 제곱에 그 다음 누구야? 그치, k의 3승까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얘가 자연수고 이게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고, 얘는 그럼 뭐가 돼?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이렇게 돼서 일단 우리는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의 용법은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자연수의 뭐라고? 세제곱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요 놈은 다시 어떻게 돼?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 얘는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 안에 다항식 들어가면 우리는 이 세 개의 시그마 용법을 외워서 뭐야? 바로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안에 k가 들어가면 2분의 n 플러스 1, k의 제곱이 들어가면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k의 3승이 들어가면 2분의 n 플러스 1 완전 제곱식. 그럼 너네가 말해봐. 그럼 이 셋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굴 것 같아? 두 번째. 첫 번째. 어? 세 번째. 어? 두 번째. 자, 누굴 것 같아?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전체 문항의 60%. 60% 이상.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식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심플한 식, 중요한 식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누구? 두 번째. 그 다음 얘. 나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시험에서 얘가 나온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출제 빈도가 매우 떨어지는데 어쨌든 뭐 시험 문제 학교 선생님이 내고 싶으면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할게. 여기는 이 식은 얘들아 뭐 어디 본 거 아니야 지금? 2분의 n 플러스 1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완전히 생소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요 안에 있는 얘가 누구야? 자연수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여기는 이 아저씨는 1 플러스 2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한 놈의 전체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이 아저씨는 결국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의 전체의 제곱식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서 이런 표현에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k 3승은 이 두 가지 더 같이 추가로 기억해놔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 안에 누가 들어가면? 다항식이 들어가면 우리는 시그마 용법을 이용한다. 요건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시그마 안에 등비수열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는 얘들아 그냥 시그마 안에 등비수열이 들어갔잖아. 그럼 시그마가 의미하는 게 뭐야? 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등비수열의 합의식을 쓰면 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게 1-r분의 얼마? a의 1-r의 n승. 맞아 얘들아? 아니면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시그마 안에 등비수열 들어가면 등비수열의 합의식을 쓰는 거야. 이래서 우리는 뭐야? 일반항을 보고 뭐야? 등비수열인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바로 누구랑 누구를? 초항과 등비수열, 초항과 공비를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그마 안에 등비수열 들어가면 뭘 쓴다고? 등비수열에 합의식을 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자, 책으로 넘어가서
자, 가볍게 예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몇 번? 자, 기본 2번에 보면 봐봐. 자, 기본 2번에 보면 기본 2번에 1번은 한번 풀게. 뭐라고 써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1에 완전 병신이네. 제곱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K에 이렇게 써놨어. 맞냐 얘들아?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봐. 일단 시그마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여기는 얘는 범위가 똑같잖아. 그럼 물론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걸 빼도 되는 거지만 이걸 따로 계산하면 이 안에 K제곱 들어가잖아. 2K 들어가지? 1 들어가서 항을 몇 개 정리해야 돼? 3개 정리해야 돼. 근데 여기는 이 아저씨는 뭐야? K제곱에 K가 나왔지? 또 몇 개 정리해야 돼? 2개 정리해야 돼. 하지만 시그마의 구간이 똑같으면 우리는 이 둘을 뭐 할 수 있어? 해줘야 합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선작업으로서 뭘 한다? 안쪽에 있는 식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거 따로 정리할게.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K의 제곱 플러스 2K 아이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여기는 이 아저씨는 K의 제곱 플러스 K니까 둘을 먼저 빼줘라 이 얘기지 그치? 그럼 K제곱 지워지고 K 지워지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식은 누구야? 이렇게 나와서 일단 우리가 요 놈을 정리하면 끝이야. 그럼 대답해봐. 그럼 시그마 안에 K가 들어갔지? 이거 잘 들어 지금부터.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2분의 불러줘. n은 n 플러스니까 얘는 20에 21 이렇게 돼 맞지? 그 다음 플러스에 1은 뭐냐? 상수니까 항수를 곱해 빼는 거지? 그럼 얼마나 나와? 이렇게 돼서 그럼 얘랑 지워내면 이건 210 다 얼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럼 이건 철저하게 내가 지금 누구로 푼 거야? 철저하게 공식으로 푼 거야 맞지? 근데 두 번째는 이거야. 시그마 안에 이게 중요해. 1차식이 들어가잖아? 그럼 1차식일 때만큼은 얘를 뭘로 인식할 수 있어? 등차수열로 인식할 수 있지? 일단 이거잖아. 아니 등비수열 들어가면은 등비수열에 합의식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등차수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차수열에 합의식을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K와 1을 분리시키지 않고 K 플러스 1을 하나에 뭘로 인식해? 등차수열로 인식한다면? 여기는 이 아저씨 그냥 등차수열에 뭐로 써? 합의식으로 써. 2분의 항수 몇 개? 20개. 그럼 이 안에 1을 집어넣는 게 초항 맞지? 그럼 얼마야? 2가 되고 이 안에 20을 집어넣는 게 말항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얘랑 지워지니까 얘는 바로 얼마야?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번째는 요 방법을 뭐야? 추천하는 바야.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면 시그마 용법을 내가 다 정리를 해놨지만 여기도 우리가 몇 자식이 되는 경우 1차식이 되는 경우만 좀 따로 하나 더 체크해 놓으면 나쁘지 않은 계산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누굴 볼 거냐면 근데 은근히 여기 1차식이 되게 자주 나와요. 뒤로 안 넘어갈게 얘들아.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문항 중에 하나를 더 풀게요. 몇 번을 풀 거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뭐 발견 7번 이런 거 이런 것도 지금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야. 근데 너무 좋지. 시그마 뭐래? 발견 7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가 2K 이거야. 맞냐 얘들아? 네. 이게 지금 300 나올 때 누굴 구하는 거야? A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봐. 일단 풀이 방식 두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오늘 복습할 때는 두 가지로 다 풀어 그냥. 근데 이제 이 다음 사이클 내일부터는 얘네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풀면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요거를 뭐야? 2분의 10에 11로 바꾸고 얘는 10에 1로 바꿔서 정리도 되는 거지. 네. 그냥 이 전체를 누구로 보고 등차로 보고 정리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나는 누구로 할까? 난 무조건 후자야. 그래서 얘는 2분의 자 함수 10개 맞냐? 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2 플러스 A가 되고 이 안에 10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20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2A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300이라는 얘기잖아. 괜찮아? 그럼 바로 보이는 게 뭐야? 여기 2가 지워질 거고 됐어? 여기 10이 지워질 거니까 A 플러스 11이 얼마? 3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A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는 일단 안에 있는 5개 일반항 중에 몇 개? 2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하면 자, 이거 이제 내가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문제에서 자 시그마 안에 자 이런 걸 정리하래. 시그마 자 K는 1부터 10까지 요만큼만 할까? 자 2의 K 이렇게 써놨어. 요렇게. 그럼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게 일단 앞에 2의 K-1승은 뭐로 보면 돼? 등비수로 보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5K 플러스 3은 뭐야? 등차수열. 그럼 둘을 따로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각각으로 올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앞에 있는 시그마 안에 등비수 들어갔으니까 이거 뭘로 해결해?
등비수열의 합의식. 그럼 우리는 이때 여기는 요놈에 누가 필요해? 초항과 공비. 그럼 얘는 초항이 얼마고? 마이너 2분의 1. 1 넣어야 되는구나. 1. 아 씨발. 자, 이게 K-1이야 이 씨발 새끼들아. 1. 1. 그럼 초항이 누구야? 그러니까 초항은 무조건 내가 여기다 얼마 내려랬어? 1. 그래 그럼 2의 영수가 1이지. 공비는 2. 항수는? 10까지. 자 기억해. 항수는 무조건 여길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의식을 쓸 때 필요한 게 초항, 공비, 항수니까 초항, 공비는 무조건 여기서 항수는 여기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도 잘 알아야 돼, 알겠어? 그럼 끝. 그럼 얘는 초항이 1, 공비가 2니까 2-1에 맞아? 1 곱하기 2의 몇 승? 14. 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고 플러스 자 여기는 얘는 등차로 볼 거지? 그럼 똑같이 우리가 아까 했듯이 2분의 항수 몇 개야? 10개 1을 집어넣으면 초항 10을 집어넣으면 마랑 요거 정리하면 답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그마 안에 등비수열 들어가면 뭐로 계산한다고? 등비수열의 합의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간혹가다 등비수열을 계산할 때 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심해. 시그마 안에 등비수열 들어가면 내가 헷갈려. 그러면 뭘 공부해야 돼? 등비수열 쪽을 공부해놔야 돼. 왜냐면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내용 마무리 짓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가 나오고? 분수수열 나오고. 네 번째 누가 나와? 무리수열 나오고. 다섯 번째 누가 나오면? 로그의 식이 나오면 일단 여기는 이 셋은 직접 계산할 수가 없어. 나쁘지 않아 얘들아. 그럼 식을 뭐 해야 된다고? 변형.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 바로도 할 수 없으니까 식을 변형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문제에서 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이 아저씨야. 이걸 정리하래.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아저씨들을 뭐라고 불러? 아빠? 분수식.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분수식이 나왔으면 이게 의미하는 게 얘들아 K제곱 플러스 K분의 1이니까 설마 이거를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로 바꾸고 얘를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바꾸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일반항을 뭐 하는 거야? 변형시켜주는 거야. 근데 분수수열이 사실 수학에서 얘기하는 분수수열이라는 건 뭐지? 분수함수, 분수식, 분수수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변수가 있으면 걔는 다 분수식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분모에 누가 있으면 K가 있으면 N이 있으면 다 분수수열이 되는 거지. 그럼 그런 애들 중에서 얘는 나오는 유형이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애들도 분수수열이지. 근데 이런 걸 더하라고는 안 해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딱 요꼴만 정리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분수수열 나오면 일반항을 바꾸는 방식으로 우리는 누굴 쓰냐면 이항분리라는 걸 써. 뭘 쓴다고?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항분리 배워본 적 있나? 다른 말로 이걸 부분분수라고도 하지, 그치? 그럼 이항분리는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 알고 있는 이항분리는 식이 몇 가지야? 두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이항분리의 식은? 자, 식으로 바꿔볼게. 그럼 우리 이항분리 왜 시키는 거지? 이항분리를 시키는 목적. 식을 변형하려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항분리를 시키는 목적이 뭐야? 더 지저분해지지 않나? 통분되기 이전의 식으로 바꿔놓고 싶은 거야. 원래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계산의 툴이 뭐야? 통분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항분리만큼은 통분되기 전의 식으로 바꿔놓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리라는 거는 자 A 곱하기 B분의 스몰 A 이런 놈이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이항분리를 우리는 정확히 차의 이항분리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차에. 왜? 니네가 알고 있는 이항분리식이 뭐야? B 마이너스 A분의 이거 아니야? 그럼 얘는 A분의 1 마이너스 뭐야? 이렇게 되니까 이걸 빼기로 표현했잖아. 그럼 차에 이항분리가 있다면 누구도 있을까? 합의 이항분리도 원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A 플러스 B분의 A에 A분의 1 플러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 뭐 이항분리의 목적이 두 개의 분모를 찢는 게 목적이라면 이것도 이항분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항분리 주로 이건데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걸 내가 왜 말했을까? 있으니까. 과거에 평가원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이거 뭐 지금 외워둘 필요 없고 왜냐면 이건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가 풀렸었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한다. 오케이? 이 소리는 일단 시그마 안에 분수수열 들어가면 일반항을 뭘로 바꿔? 이항분리 시켜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거는 따로 외워야 됩니까? 이건 따로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기존에 외워뒀던 거지, 그치? 그 소리는 일단 이항분리의 목적이 뭐야? 이제 얘기하면 마이너스를 만들겠다 이거지.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두 번째 뭐 할 거야? 명심해. 두 번째 시그마를 전개해. 이항분리 시킨 후에 이 과정이야. 그럼 시그마를 우리가 나왔을 때 이항분리 시킴으로써 마이너스 만들었지. 그럼 시그마를 전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까 A의 K 플러스 A 마이너스 AK 기억나? 항들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지워졌지? 얘도 어떻게 돼? 지워져. 소구가 돼. 그러면 우리가 항들이 소구되니까 마지막에 뭐야? 소구가 되는 규칙을 발견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언더스탠? 근데 문제는 이 소구가 되는 규칙이라는 게 이게 뭐야? 랜덤이면은 어려운 문제지. 근데 이 소구가 되는 규칙이라는 게 어때? 전부 똑같아. 그러니까 관련 문제 한 두어 개 풀면 이쪽은 뭐야? 바로 해결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시그마의 분수술에 들어가면 명심해. 바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나와 있는 일반항을 뭐한다? 이항분리시키고 시그마를 전개해서 소거되는 규칙을 확인하면 끝. 됐냐? 그러면 루트가 나면 어떻게 될까? 무리수열이라는 게 루트잖아. 그치? 그럼 이항분리는 분수니까 우리가 이항분리 시킨 거야. 그럼 루트가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의 식을 변형한다? 무조건 뭐야? 제곱. 유리화를 시키는 거지. 제곱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뭐 한다고? 얘는 유리화를 시키는 거고. 그럼 똑같아 얘들아. 그럼 유리화를 시킨 다음에 뭐해? 시그마를 전개하고. 그럼 뭐 돼? 소거되는 규칙을 발견한다. 똑같아 뒷과정이. 그럼 세 번째 로그의 식이 나오는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얘는 로그는 손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뭐야? 요 식을 바꾸는 건데. 그럼 이 식을 바꾸는 방식이 결국 뭘까? 뭐 기껏해야 뭐 부모 문제 다항식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이 식을 인수분해하거나 뭐 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뭐 한다? 얘를 통분시키는 거야. 자, 필기 잘해라. 걔네 쪽에도 롱분이라고 쓰지 말고. 나 질문해 병신들 뭐 롱분이 뭐예요? 롱분이 뭐야 씨발. 그래서 인수분해하거나 통분하는데 잘 들어.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통분할 수도 있고 통분하고 인수분해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나오는 문제가 어때?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초반에는 좀 어색한데?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지만 딱 나오는 문제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 몇 개를 쭉 풀잖아? 그럼 그 새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반복될 거야. 여기서 몇 가지 특수한 케이스 제외하고는 여기서 족 같은 경우 한두 개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나와. 근데 수능은 그런 족 같은 경우 안 내니까 수능은 진짜 다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막 머리를 골똘히 싸매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 단순한 계산이니까 연습만 조금 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여기는 극복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일단 시그마 안에 분수술 들어가면 뭐 한다? 이항분리시키고 루트 들어가면 유리화시키고 로그의 식이 들어가면 뭐해? 인수분해 또는 통분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시그마를 전개하고 그 다음에 소거되는 규칙을 보면 끝이야. 단 굳이 또 언급을 하자면 나머지는 다 전개해서 지워버리면 되거든? 근데 저기는 로그만큼은 너네 배웠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끼리 더하면 뭐 할 수 있지? 곱해요. 진수의 곱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우리 지수로고 처음 배울 때 로그는 계산을 찢는 게 편하다 그랬어? 뭉치는 게 편하다 그랬어? 뭉치는 거. 뭉치는 게 편하니까 합을 누구로 전환해서? 곱으로. 곱으로 전환해서 바꾸는 게 조금 더 편해.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는 지금 의태가 얘기한 요만큼만 하면 안 돼. 그냥 바로 다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럼 지금 의태가 얘기한 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 이거야. 요거 계산하고 들어갑시다. 그럼 시그마 안에 분수술 들어갔어. 그럼 1단계가 이걸 바로 더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바로 더할 수 있나? 얘가 얘기한 게 1 곱하기 2분의 1에 2 곱하기 3분의 1에 3 곱하기 이거야. 근데 이거 사실 우리 언제? 우리 고1 때 다항식 계산을 이거 해보지 않았나? 그 막 분수술 할 때? 아니, 분수함수 할 때? 뭐 안 했으면 됐어. 지금 해도 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디까지? n에 m 여기까지 더하는 이거잖아 지금. 맞냐 얘들아? 네.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통분해? 통분해도 돼. 물론 통분하면 어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려 쓸 게 많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지.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풀다 포기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통분할 수 없으니까 식을 뭐 한다? 변형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들이 수학에 되게 많잖아 얘들아 사실. 너네가 배운 부정형도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의미 없이 막 외우지 말고 우리 극한할 때 부정형 배웠어 안 배웠어? 0분의 0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A를 집어넣으면 둘 다 0이 되니 수렴 발산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이죠. 식을 변형하는 거지. 그럼 다음 식이 나왔으니까 식의 변형으로 인수분해 선택하는 거고 루트가 나오면 식의 변형으로 유리화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알 수가 없으면 식을 바꿔보는 거지.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이 항문이니까 이게 누구야? 엄마? A. 그럼 얘는 아빠?
그럼 둘이 찢는 거니까 이혼? 나빴네 지원이? 예? 아 엄마라는 말에 고개 끄덕였잖아. 그러지 마. 자 얘가 누구야? A A 얘는 이. 얘는 1 스몰 a 그지? 그럼 b-a니까 어떻게 돼? 이 항을 시키면 k 플러스 1에서 k를 뺀 거야 맞지? 그리고 얘는 a분의 1은 k분의 1 b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둘은 날라가고 요 놈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분의 1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네.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 항물이 끝난 거지.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시그마는 전개라. 이걸 다시 통보하면 1로 다시 와. 아 그런 애들 좀 있어 간혹가다. 이게 이 항물을 딱 씌워놓고서 여기서 말 시켜. 뭐해? 문제 풀잖아. 아 그래 열심히 풀어. 알았어. 다시 통보해.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지랄 떨고 결국에 구해주식으로 여기 다시 6분의 n 플러스 또 바꿔. 망하는 거야 인생이. 지금 그 한 마디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자 봐. 그럼 여기는 있는 두 번째가 이제 시그마를 뭐 한다? 전개하는 거지. 그럼 시그마를 전개하면 여기를 잘 들어야 돼.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야.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그럼 K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2분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쭉 써. 언제까지? N까지. 기억해? 하나의 가로가 다 지워질 때까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워지지 않아. 맞아? 네. 그럼 하나의 가로가 다 지워진 건 아니지. 더 써 그만 써. 썼어요.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얘랑 얘랑 지워지잖아. 그럼 이제 하나의 가로가 다 지워졌지? 그럼 이제 뭐야? 그만 써도 돼. 그리고 뭘 체크한다? 앞에서 몇 개 남은지 확인하는 거야. 몇 개 남았지? 하나. 그럼 앞에서 하나가 남으면 뒤에도 몇 개가 남아? 하나. 하나가 남아. 근데 앞에서 두 개가 남으면 뒤에도 몇 개 남지? 2개. 세 개 남으면. 근데 왜 나는 그래. 평가원에서는 얘들아 절대 두 개까지도 잘 안 남겨. 근데 간혹가 내신에서는 한 세 개도 남길 때가 있어. 족같은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패턴만 알면 돼. 하나의 가로가 다 지워질 때까지 쓴다? 그 다음 뭐야? 앞에 남는 항을 체크한다. 요번에 요걸 잘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내신 때 이걸 할 때는 내가 이걸 암산으로 풀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야 돼.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얘는 뒤에다 하나 남으니까 그 하나 남는 새끼가 누굴까? 맨 마지막. 이 안에 얼마 집어넣은 거야? n. 그럼 얘는 n분의 1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둘 중에 누가 남았는지 봐. 누가 남았어? 앞에 거? 그럼 쟤는 어떻게 돼? 반대로 뒤에 거. 그럼 둘 중에 누구? 요거 남고 얘 지워지는 거야. 그럼 이 사이 다 지워진 거 남는 게 누구? 앞에 있는 1과 뒤에 있는 요 놈. 그래서 요거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돼? n 플러스 1분의 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얘들아 봐봐. 루트가 나왔으면 뭐만 달라져? 요 이후의 과정은 다 똑같은 거고 루트가 나왔으면 이항물리가 아니라 유리화를 시키는 거고 로그가 나왔으면 얘 안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거나 통분하는 거야. 요 정도만 달라진 거.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로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문제가 자 시그마 자 n은 1부터 k로 할까? n은 k로 해 18 1부터 어디까지 할까? 어디까지 더 했으면 좋겠어? 5. 5까지 너무 짧다 씨발. 그건 그냥 더 해도 되잖아. 9. 그건 통분은 되잖아. 8. 자 n까지 해 그냥. 에이씨. 로그에 자 1 플러스 k분의 요런 놈이 나왔다 치자. 괜찮아? 로그에 밑이 없어. 얼마가 있는 거지? 10. 10. 그러면 우리는 이거야. 시그마 안에 누가 들어갔어? 로그가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 위에 뭐가 들어갔지? 식이 올라가 있지. 그럼 우리는 여기는 이 식을 뭐 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통분하라 그랬지. 식의 변형으로서. 바로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는 얘는 1 플러스 k분의 1이니까 얘들아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되지. 아 물론 뭐 맘먹으면 할 수는 있지. 뭐 마이너스 루트 k분의 1 i의 제곱이라고 바꿔서. 근데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고. 그럼 여기는 얘는 이걸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돼. 그럼 1 더하기 k분의 얘를 통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K분의 K. k분의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끝. 식 정리 끝. 그 다음 뭐야? 시그마를 전개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일단 이 안에 1을 집어넣으면 로그에 얼마야? 1분의 2가 되고. 맞냐? 네. 조 안에 2를 집어넣으면 로그에 얼마가 되지? 2분의 3이 돼. 그럼 3을 집어넣으면 로그에 얼마가 돼? 이렇게 나와서 요것도 이제 내가 보면 어차피 우리가 원래 그 다음 줄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여기는 진수끼리 우리 곱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뭐 보여? 얘네가 이렇게 지워지잖아. 근데 우리가 빠져있을 때는 어디 보는 거였지? 하나의 괄호 앞뒤를 보는 거였지.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빼지 않고 곱할 거잖아. 그치? 그럼 뭘 보면 돼? 없어지는 이번에 위아래를 보면 되는 거야. 분모 분자. 그치? 그럼 얘는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하나가 다 지워진 거지. 그러면 앞에도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뒤에도 몇 개가 남을까? 하나.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로그에 얼마야? n에 n 플러스 1. 이건데 얘가 지금 밑에 게 남았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누가 남을까? 위에 게 남겠지. 이거 지워지고 그치? 그래서 나오는 최종 결론은 로그에 얼마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 그러면 로그만 좀 다른가요? 다른 거야? 그냥 이 계산이 편하니까 이걸 고수한 것 뿐이지 로그도 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 로그에 k 플러스 1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저 루트랑 분수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시그마의 계산은 요 5개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놔. 근데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요번에 끝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자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좀 볼게요. 자, 뭐 해볼 거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자 228쪽에 발전 13번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31쪽에 기본 3-2번 발전 17번 뒤로 가서 234쪽에 기본 4-1번 발전 24번 226쪽에 기본 5-2번 이렇게 풀어봐. 226쪽이요? 236쪽. 앞에 놓은 거 쌀것 같으면 빨리 풀어.
풀었어?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딱 풀어 얘들아. 이렇게 다들 의기소침해졌어? 지금 미적은 어디 나가고 있어? 정적분. 정적분? 정적분? 네. 정적분 계산 들어갔어? 정적분에 성질 배웠어? 성질까지 배운 거야 그러면? 정리보는 그냥 함수 전까지. 함수 전까지가 뭐야? 정적분을 정의는 함수 전까지? 이번 주에 또 있나? 미적이? 내일? 네. 자, 볼까? 시간 더 필요해? 시간 더 줘? 괜찮아요. 자, 안 풀린 문제. 13번 한 번만. 몇 번? 13번. 13번? 딴 거는? 없어? 13번 아니면 그지 문제인데? 자, 봐봐. 일단 문제가 물어본 게, 야,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맞아? 여기 뭐가 들어갔어? A에 2K가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n이 들어갈 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돼? 2K. 2K를 넣어야지. 그럼 불러봐. 2에 얼마야? 2K-1 플러스 2K- 이거 아닌가? 맞죠? 네. 그러면 이거 우리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앞에 있는 얘는 무슨 수야? 등비실. 얘는 등비실. 그렇지. 그럼 등비수열이면 봐봐. 여기서 뭐 찾으라 했어 내가? 초항이랑 공비. 그럼 얘는 초항이 얼마야? 2. 2. 공비는? 그치. 다 안해. 2의 제곱 4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함수는 몇 개야? 6개니까 얘는 4-1에 맞냐? 얘는 2 곱하기 4의 6승 마이너스 1 끝. 플러스 자 등차수열이니까 2분의 항수 몇 개? 6개. 1을 집어넣은 게 초항이니까 1, 6을 집어넣은 게 말하니까 11 맞냐? 이거 정리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에 몇 승이 들어가? 12시. 13승이 들어가니까 요거까지 조금 계산이 커지긴 하겠지? 1024, 40, 9000 몰라 씨발 해봐. 안 했어? 너희도 하지 마 그러면. 자 요거 이외에 다른 질문은 몇 번? 몇 번? 5번에 몇 페이지야? 어? 236. 옹알이라고 지랄이야. 아이씨 크게 얘기하면 되지. 236쪽에 5번에 2번? 자 봐. 그럼 5번에 2번으로 가보면 요거 지워도 돼? 잠깐만. 민석쌤한테 속도가속도 내가 해준다고 지도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말라 그래. 왜냐면 우리가 한두 타임 남을 것 같거든 시간이. 네. 그러니까 속도가속도 내가 해줄 테니까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말라 그래. 왜냐면 지금 니네가 수업이 3번 남았는데 엄청 급하게 나갈 거야. 근데 정적분을 정의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쪽 자세하게 해달라 그래. 알겠지? 자 여기 봐봐. 기본 5-2번에 보면 얘는 시그마 괜찮은데 K는 2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기본 5-1, 2번 있잖아.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요 두 개만 나와. 그럼 얘는 일단 로그에 뭐라고 써있니? 이 안에 1 마이너스 그래 K의 제곱분에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로그에 식이 들어간 케이스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로그에 식이 들어간 케이스는 잘 봐. 일단 안에 있는 요 식을 뭐 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뭐 해? 통분하거나 둘 다 하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이 아저씨는 일단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K분의 1에 1 플러스 K분의 1이야. 맞냐 얘들아? 근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얘를 또 뭐 할 수 있어? 통분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둘 다 하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얘기한 거는 시그마 정리하면 K는 2부터 99까지 로그에 어떻게 되는 거야? K분의 K 마이너스 1에 된 다시 K분의 K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얼마부터? 이제 시계 정리 끝났으니까 2부터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로그에 얘는 2를 넣으면 2분의 1에 얘는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2에 얘는 3분의 4. 그럼 벌써 보이지 않나? 여기 2분의 3, 여기 3분의 2가 있잖아. 그럼 얘는 진수끼리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통째로 지워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다 지워져 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은 더 쓸 거 있어, 없어? 없어. 맨 마지막에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99를 집어넣을 거야. 얘는 99분의 98, 얘는 99분의 100. 그럼 여기는 얘를 진수만 따로 띄워보면, 근데 이거 나중에 너네가 얘들아 학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다음 줄에 써줘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요거 통째로 지워지잖아, 이렇게. 그럼 그 다음도 통째로 지워지겠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지워지는 거지 뭐. 그럼 여기 앞에서 이거잖아. 두 개가 남았으니까 뒤도 뭐야? 두 개 남는 거야. 그럼 최종 결론은 로그의 2분의 1 곱하기 얼마야? 99분의 100이니까 얘는 뭐냐? 99분의 50인데 이렇게 나왔겠지, 그치? 맞아? 네. 오케이. 그럼 요거에 따른 질문은? 아, 이게 아이패드가 새 거니까 분필 묻히기 좀 불편하네. 새 거야. 오, 얘도 왔어. 오, 달라요 확실히? 몰라, 똑같아.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약간 펜에 가까이 되면은 포인트가 찍혀. 좋은 거죠. 아니 근데 뭐 그게 필요하냐 굳이? 어차피 거기로 갈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펜을 하잖아. 보여줄게. 그럼 이렇게 좀 가까이 가면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딱 찍혀. 보이지? 이게 뭐야? 보여? 봤어? 봐봐, 이렇게 가까이 가면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살짝 찍힌다 이렇게. 안 써지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딱 가는 건데 또 가는 건데 씨발 개새끼들이 족 같은 개념을 만들어 놓고 씨발 호환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아 진짜 쓰레기들 아니야. 아니 펜슬은 호환이 되게 해줘야지. 어떻게 생각해 유다? 유다 네 여자친구 몇 명 사귀었다 그랬지? 잠깐만. 아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그 정도 못 물어봐. 내가 네 아빠인데? 어? 여덟 명? 초등학교 때부터 민국인 아니지? 아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유단이가 처음 왔을 때 민국이랑 같이 붙어 다녔잖아. 기억나지? 기억이 없어? 기억나지? 민국이랑 애랑 둘이 붙어 다녔어. 민국이 중앙고 가가지고 딴학번으로 갔고 원래 민국이 친구로 온 거잖아 유단이가 처음에, 그치? 아 네가 먼저 다녔어? 자존감은 되게 높아 보면은. 나는 민국이 먼저 봐서 그럼 내가 그렇게 느꼈나 보다. 근데 그때도 민국이도 너무 좀 지나치게 붙어야 된다 생각했어.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궁금증이 다 해결됐지. 둘이 손잡고 있다 걸렸잖아. 수업 시간에 손잡고 화장실 같이 손잡고 가고. 근데 같은 변기 안에 왜 같이 들어가는 거야? 아, 좀 신기해. 퇴원은 시켜야 되나? 자, 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풀어봤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 좀 어려운 것도 있어 얘들아. 열심히 고민해서 풀어보고 238쪽으로 가보자. 뭐라고 써있지? 추론. 추론. 근데 우리가 여기 되면 추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수열에서 추론 문제는 대답해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추론의 종류가 세 가지야 얘들아. 그중 첫 번째가 뭘까? 아니야. 족한 소리 하지 마. 이쪽에 나오는 건 다 발견적 추론인데 일단 첫 번째가 새로운 정의에 의한 추론. 근데 우리가 이건 이미 경험을 해봤어 안 해봤어? 있어요? 어디서 해봤지? 앞에서? 그렇지. 등차 수열에 활용해서 왜 항 111 구해서 규칙 발견해라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그게 새롭게 수열이 정의되는 거잖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사각형에 숫자 적어놓고선 꼭 지점에 있는 것들로 뭐 뭘 만들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의에 의한 추론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성질에 대한. 도형 추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도형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수반한 추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야? 점화식이라는 놈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몇 번은 238쪽에 있는 거는 이건 뭐야? 이건 새로운 정의에 의한 추론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새로운 정의에 의한 추론은 의태가 지난 시간에부터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지? 나와 있는. 막 이렇게 막 졸라 고민하다가 한 방에 툭? 아니지. 시키는 대로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구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몇 쪽이야? 뒤로 쭉 넘어가서
241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야? 도형이 이게 그림에 대한 추론인 거야.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추론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이들의 보통 표정이 어때? 좀 많이 일그러져. 왜냐면 어때 보여? 어려워 보여. 족같아 보이거든. 근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려워 쉬워. 쉬워요? 이 졸라 쉬워. 푸는 방법을 알면. 근데 이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훈련하면 충분히 우리 내신 때도 뭐야? 이게 나와도 맞출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그림 추론액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라고? 그 뒤로 넘어가면 점화식이 나와. 그럼 당연히 생각해봐야 되나?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238쪽의 기본 6번 같은 거는 내가 바로바로 해볼 수 있겠지. 이건 뭐 어떤 공식을 더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단지 봐봐. 앞쪽에 풀었던 문제들은 뭐 A의 10번째 항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은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그마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뭘 물어볼까? 시그마. 10번째 항까지 더해봐. 요 차이로 바뀌는 것 뿐이야. 그럼 우리는 요거는 집에 가서 엄마랑 한번 해보고 우리는 뭘 볼 거냐면 241쪽에 나와 있는 그림 추론부터 볼 건데 이 그림 추론의 특징이 뭐냐면 봐봐. 일단 여기 이 기본 7번 그 다음에 발전 36번 그 다음에 뭐 38번 자 이 문제들의 특징을 한번 봐봐 얘들아. 어떤 특징이 있지? 규칙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 글이 많아요. 글이 많아. 대단한 특징을 발견했네 우리 아들. 자 말해봐. 하긴 뭐 저거한테 수업 들으러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자 한번 얘기를 해봐. 이 지금 선생님이 찝어준 문제들의 특징이 뭐야? 이게 막 일단 봐. 박스가 나오지.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이 나와. 그치?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 지금 니네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추론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럼 우리가 추론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 그림. 아 추론이니까 이렇게 질문 바꿔볼게. 규칙을 발견해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그럼 규칙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이 문제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예제. 당분간은 대답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헷갈려. 자 규칙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이 규칙을 드러내기 위한 뭐가 존재해야 돼? 원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어떤 원리가 있어야 그거에 해당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봐. 이 추론이라는 제목 자체는 원리는 무시하고 누구를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거 아닌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 박스에 있는 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원리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에 뭐야? 규칙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예 나는 그래. 박스는 볼 필요가 없어. 근데 너희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은 박스부터 달려드니까 여기가 어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데 원리를 보고 우리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규칙을 보고 풀 거니까 박스는 아예 읽을 필요 없고 누구만 보고 그림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그림만 보고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시험 때도 그렇게 풀 수 있겠어?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시험 때 절대 그렇게 못 풀지. 또 쫄려갖고 어떻게 할까? 박스를 읽고 지랄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확신을 갖고 있어야 시험 때도 그 방식으로 풀린다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 봐. 기본 7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면 한 변의 기가 1이 정상이 이렇게 가지 말란 얘기야. 일단 문제 딱 보면 대충 패턴은 보이지? 그러면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해? 박스를 제끼고 대신에 문제를 읽어봐야지. 뭐라고 써놨어?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전체 타일의 개수 몇 개? 그럼 우리는 일단 전체 타일의 개수를 체크해봐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검은 타일과 흰 타일의 관계를 잡아라 이거지.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이 문제가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검은 타일과 흰 타일의 관계를 잡으라는 거야. 맞지? 검은 타일이 몇 개, 흰 타일이 몇 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일단 이런 문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그림 1부터 뭐만 확인하면 돼. 일단 검은 타일의 개수 체크해 봐야 되고, 맞냐 얘들아? 그 다음에 흰 타일의 개수 체크해 봐야 되고,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전체 타일의 개수를 체크해 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둘에 대한 관계를 봐라 이거겠지. 그래서 보통 나는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풀어. 그럼 첫 번째 그림을 봐봐. 전체 타일의 개수가 몇 개야? 4개. 4개. 그 중에 검은 타일이 몇 개지? 3개. 흰 타일은 하나. 관계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기를 보면 나와. 뭐라고 써있어? 누가 더 많냐 이렇게 써있지? 그럼 얘는 검은 타일이 몇 개? 2개 더 많아. 이게 끝이고 아니야. 이렇게 체크하면 끝이야. 두 번째 그림을 봐봐. 그림 4개나 나왔으니 여유 있지? 자 전체 타일 몇 개? 18개. 그 다음에 검은 타일은 몇 개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전체 타일 다 세?
그냥 가로 세로 개수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검은 타일 몇 개 있어? 6개. 그럼 흰 타일이 10개 있겠지? 그럼 이번에 흰 타일이 몇 개? 4개 더 많아. 그럼 그림 3으로 넘어가봐. 몇 개야? 전체 타일? 36개야.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적냐? 흰 타일이 몇 개야? 15개. 그럼 검은 타일이 21개야. 그럼 검은 타일이 6개 더 많지? 보여 안 보여? 얼추 보일 텐데 지금? 여기서 안 보이면 그 다음 단계까지 가면 돼 그냥. 맞아 얘들아? 근데 안 보여. 그럼 그 다음에 타일 전체 몇 개 있어? 60. 4개? 그럼 그 중에 검은 타일이 몇 개야? 빨리 좀 세네 씨발. 대충 찍는 거 아니야 지금? 몇 개야? 빨리 세. 왜 여기 쳐다봐. 28개. 그러면은 흰 타일은 몇 개야? 32. 졸라 빨라 씨발. 언제부터 영상이 이렇게 빨랐을까? 총에는 흰 타일이 몇 개? 8개 더 많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게임 끝난 게 일단 전체 타일이 몇 개가 되는 순간이야? 400개. 그럼 너네가 지금 이거 셀 때 어떻게 했어? 가로세로 곱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의 제곱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보이겠지. 얘도 4의 제곱인 거고 얘도 6의 제곱인 거야. 맞니 얘들아? 얘는 8의 제곱이네. 괜찮아? 그 다음에 타일의 관계를 보니까 얘는 흰 타일이 몇 개? 2개 더 많고 얘는 검은 타일이 몇 개? 4개 더 많고 얘는 다시 흰 타일이 몇 개? 6개. 얘는 검은 타일이 바뀌었어? 바꿔 내려가 그러면 8개 이렇게 나온 거야. 됐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게임 끝난 게 봐봐. 우리는 타일의 개수가 몇 개야? 400개가 되는 거니까 그럼 400을 뭘로 인식하면 돼? 그렇지. 이건 20의 제곱으로 보면 되는 거고 여기는 봐. 2의 제곱일 때 2개, 4의 제곱일 때 4개, 6의 제곱일 때 6이니까 얘는 몇 개야? 20개잖아. 근데 문제는 지금 홀수 번째가 누구야? 검은 타일이고 짝수 번째가 누구야? 흰 타일인데 얘가 20이라는 거는 2, 4, 6이니까 10번째인 거 아니야? 그럼 짝수 번째니까 흰색 흰 타일이 몇 개? 20개. 다 몇 번? 5번. 요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그럼 내가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쉬워가 아니야. 이 문제가 쉬워가 아니라 그럼 뭐야?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박스를 읽지 않아도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연습해 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 숙제 어디까지? 244초까지 풀어오는데 문제는 이쪽은 얘들아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별 질문하지 말고 그냥 2번 풀어. 2번 풀어서 안 풀리는 거 다 체크해서 갖고 와. 알겠어? 오케이? 자 오늘 좀 여기까지.